예, 오늘은 백석의 선호사라는 현대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호라는 건 이제 반찬 친구 또는 친구에게 이제 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이제 흰밥이 있고요, 가자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밥과 가자미들. 그래서 의인화에서 어떤 그 화자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이제 가난하지만 이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연입니다. 자, 낡은 상에 나와 밥, 가자미가 이제 쓸쓸한 저녁을 맞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낡은 나조반에 흰밥도 있고 가자미도 있고 나도 있다. 이 도가 지금 반복되죠. 나와 앉아서 자, 낡은 나조반이라는 것은 이제 나주에서 만든 자그마한 밥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소박하고 검소하며 가난하기까지 한 상황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자, 흰밥 가자미 나라는 거는요. 결국 세 가지 존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병렬적으로 지금 제시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흰밥 뭐만니까 소막하지만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자미는 어떤 겁니까? 평범한 식탁을 연상시키는 그런 소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도가 이렇게 반복된다 그랬죠? 이러한 조사가 이제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것은 이 세 존재들 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너도 나도 뭐 이런 식으로 함께 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 단순히 이제 음식을 먹는 그 행위 자체를 이제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 가족처럼 또는 혹은 이제 동등한 존재처럼, 그렇죠? 대상처럼 이제 인격체처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법이 이제 핵심적인 표현 방식이고요. 도의 반복도 이제 있다라고 확인하시고요. 나와 앉아서라는 것은 함께 식탁에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낡은 상에 나와가지고 함께 구체적으로 있는 모습.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들에게 서로에게 뭡니까? 기대고 있다. 또 함께 시간을 보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친밀하고 굉장히 정겨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화자의 어떤 그 소박하고 검소한 삶의 환경을 제시하는 거고요. 물질적으로 이제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작은 위안, 그렇죠? 또 소속감을 찾으려는 태도. 너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이제 소속감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쓸쓸한 전형을 만든다. 이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이제 나왔죠. 쓸쓸하다. 쓸쓸하다는 것은 굉장히 고독과 외로움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적 빈곤이나 세상의 단절 속에서 오는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이고요. 저녁을 막 맞는다라는 거는 뭡니까? 좀 뭔가 아침이나 저녁, 점심보다는 어때요? 사색적이고 또 차분해지는 시간이죠. 또 감상적인 화자의 정서의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고, 지난 날을 떠올린다든가 자기를 반성하고 관찰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저녁이라는 시간을 맞아들이는, 그렇죠? 수동적인 게 아닌 거죠. 능동적인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은 이제 저녁이라는 시간과 더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또 순수함과 만족감을 부각하려는 이제 배경이 이제 쓸쓸한 저녁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을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은 외적인 환경이 있죠. 이런 나조반이라든가 흰밥, 가자미 같은 거. 그래서 내적인 정서, 즉 쓸쓸함을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박한 삶 속에서 뭡니까? 진정한 위안과 교감을 위한 서정적인 배경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밥, 가자미 나는 깊이 통하고 서로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흰밥과 가자미 나, 요 세 가지 친구들, 그죠? 결국 뭡니까? 병렬적 나열을 통해서 서로 뭡니까? 대등하고 동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의 대상이자 의인화된 존재로 격상이 된 겁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식탁의 음식이 아니라 뭡니까? 화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동등하고 동반자로서의 어떤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 우리들이라고 이제 한데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이야기라도 할 것 같다. 결국 이제 우리들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공동성, 즉 동등성을 바탕으로 더 깊은 관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어고요. 무슨 이야기를 한다. 결국 뭐니까 그만큼 서로 믿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친근하고 친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는 허물없는 그런 사이가 바로 이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화자의 순수하고 섬세한 감성이 어서 발현되는 거고 화자가 처한 쓸쓸함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들 그렇죠? 이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서로 믿었고 또 정답고 서로 좋구나 라고 하면서 영탄법을 썼죠. 긍정적으로 지금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들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굳건한 유대가 있다. 연대감, 유대감. 그렇죠? 정서적 동반자라는 거죠. 서로 믿었다는 것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또 힘박과 가자미가 화자에게 어떻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또 삶에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정답다라는 것은 따뜻하고 친근하고 다정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정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서로 좋구나라는 직설적인 그 어법이 나왔죠. 이런 건 뭡니까? 만족스럽다. 그렇죠? 쓸쓸하지만 나는 이 친구들 때문에 만족스럽고 또 행복한 정서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꾸밈 없고 순수한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진정한 만족감, 또 평화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군더더기 없는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독자에게 어떻습니까? 깊은 울림을 주는 거죠. 자, 결국 요약을 하면 뭡니까? 유대감, 만족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안정감. 그렇죠?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3년에서는 이제 오랜 생활 속에서 이제 순수하게 자랐습니다. 그렇죠? 순수함, 욕심 없는 무역의 상태, 이런 것들, 자연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연이고요. 현재의 존재 방식은 과거의 경험에서 출발됐다는 걸 또 강조합니다. 자, 우리들은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했죠. 세 번째 반복.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라고 하네요. 우리들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어떤 일심동체, 그렇죠? 본질을 공유하는 그러한 대상들이라는 것으로 더욱더 어떻습니까? 깊은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맑은 및 해정한 모래톱이라는 건 뭡니까? 순수하고 청정한 자연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자가. 그래서 도시나 문명과는 떨어진 아주 원초적이고 평화롭고 순수한 그런 깨끗한 자연의 공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고 긴 날을 뭐 나오죠? 매우 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알을 헨다는 것은 결국 세속적인 욕망이나 어떤 특정한 목적 없이 오직 뭡니까? 순수하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또 시간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아주 순수하고 무의적인, 그렇죠? 욕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잔뼈가 굵었다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뭡니까? 어떤 일에 능숙하거나 굳건해진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육체적인 어떤 단련보다는요.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속에서 지금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했죠. 그러면서 내면의 어떤 단단함, 고고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진 게 이제 공고함이라는 거거든요. 속세에서 물들지 않고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고고하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순수한 본질을 형성하고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순수는 바로 뭐다? 자연 속에서 순응하며 시간을 욕심 없이 보내왔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다닛을 먹고 나이 드는 탓이다. 계속 이유를 지금 제시하는 건데요. 이 바람 좋은 한 벌판이라는 것은 아주 그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이잖아요. 닫혀 있거나 어떤 도시 문명의 어떤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닭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자연의 순수한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이면서 또 청각적인 이런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또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이 없는 그런, 그쵸? 자연과 온전히 교감하면서 산 그런 공간들이에요. 다닛을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라는 건요. 깨끗하고 순수한 자연의 그 선물인 거죠. 물질적인 욕심도 없고 오직 자연의 은혜를 받으며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겸허하게 욕심 없이 삶을 살아온 이 화자의 어떠한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는 탓이다. 계속 탓이다 하면서 통사적인 반복을 통해서 계속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외따른 산골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나 욕망으로부터 지금 완전히 탈피됐다는 그런 삶의 공간인 거죠. 또 소리 배운다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솔개입니다. 솔개. 그래서 자연의 법칙과 소리에 더 익숙한 어느 어떤 규범과 사회적인 속성보다는
자연의 법칙과 소리에 더 익숙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특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는 탓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자연 속에서 이제 순수한 생명체를 상징하고요. 다람쥐가 친구란다, 뭐 자연 친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순수성을 지켜왔고, 그러면서 동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따뜻한 유대감, 친밀감을 드러내주면서 그러한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년을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순수하고 욕심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근원적으로 좀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순리에 따라온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순수하다, 뭐 이런 얘기죠. 티 없는 순수함과 무욕의 태도,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한 의인안을 넘어서 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사연에 가시면은 이제 욕심 없고, 자, 무욕의 삶이죠. 정갈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또 파리함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요 파리함을 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우리들은 또 한 번 반복했습니다. 시어의 반복. 자,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희어졌다라는 표현. 자, 우리들은 하나의 동질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살아온 자연의 삶의 방식과 연결되는 거죠. 물질적인 욕망이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희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순수하다, 깨끗하다, 티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색채옵니다, 색채. 그래서 색깔이 옅거나 옅어진다는 의미로 모든 어떤 고통과 더러움이 없는 그런 색채어죠. 그래서 욕심이 사라지면서 어때요? 중요한 거, 내면의 본질이 아주 깨끗하게 순수하게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착하디 착해서, 굉장히 착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들의 본성이 지극히 굉장히 선량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새갓은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자, 이 표현은 뭡니까? 비유적인 표현인데, 가시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날카롭다는 겁니다. 그렇죠? 억세다. 새갓은이라는 것은 억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나기라는 건 뭡니까? 뭔가 꽉 움켜쥐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게 욕심이나 탐욕, 집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가 되겠죠. 그 하나 없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청렴하고 무욕이다. 욕심이 없는 그러한 아주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없다라는 표현,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너무나 정갈해서, 그죠?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자, 이 말은 너무나 정갈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 마음이 그만큼 깨끗하고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파리했다. 이렇게 강조죠, 강조. 그렇죠? 그래서 파리했다라는 건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욕의 극치, 무욕의 극치라는 것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극단에 서 있다는 거죠. 가장 그 극단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이제 극치입니다, 극치. 그래서 완전히 집착이 없어가지고 육체적으로 초월한 듯한 느낌, 희어졌다 있죠. 요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함과 비물질적인 본질을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에 주는 이런 것들이 없다. 살이 없다라는 건 바로 뭡니까? 물질적인 세속의 살들이 없고 파리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 무력에 대한 어떤 탐욕 이런 것에 파리했다라는 거니까 긍정적인 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 사연을 요약하시면 이제 비범한 순수성, 욕심 없죠. 또 초월하죠. 완벽한 선함의 경지에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상태, 존재적인 특성까지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연을 가겠습니다. 가난, 외로움, 부러움이 없어요. 만족해요. 안본지족이 되겠죠. 우리들은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자, 계속 반복을 해요. 주인공은 화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예요. 욕심 없는 공동체. 그리고 가난해도라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서럽지 않다, 정신적인 충만감, 안본지족을 얘기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뭐뭐하지 않다. 의지, 화자의 의지도 들어있죠. 오히려 가난이 그들의 이 순수함을 지켜주는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는 어떤 그 초통 같은 방패막이가 된 듯한 역설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다, 뭐 이런 뜻이죠.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부럽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화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충만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고, 이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어떤 고독도 외로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만족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안분지족이죠. 무역의 경지, 이런 표현들이 참 중요합니다. 초월적인 태도죠. 인생을 완전히 달관한 초월한
그러한 경지에 이른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다른 시조라든가 뭐 시와 연결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적화자의 태도와 연결되는 시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오연을 요약하면 내적으로 더할 나 없이 풍요롭고 만족스럽다. 풍요입니다. 풍요. 그다음에 진정한 행복, 인생을 달관한 모습 이런 것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러한 웃음, 그렇죠? 만족감이죠. 이러한 백석 시인의 만족감을 우리가 한번 연상할 수가 있죠. 자, 유견에서는 흰밥, 가자미 함께면 세상은 밖에 있어도 좋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렇죠? 동등한 존재감. 그렇죠? 친밀한 동반자죠. 같이 있으면, 자, 이게 우리들은에서 우리들이로 바뀌었죠? 변형된 반복이에요. 이 조건입니다, 조건. 가정적 상황. 자,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자, 세상 같은 건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하찮게 여기죠. 세상 같은 거는 물질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들 얘기하죠. 거리감과 무관심을 얘기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저 밖에서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뭐 괜찮다는 얘기죠.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결국 만족감이 배어 있고, 완벽한 평화와 행복이 소박한 공동체와 어떻습니까? 서로의 존재에 대한 행복, 만족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유견을 요약하시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제의식을 담겨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소박한 존재들이 어떻습니까? 같은 깊은 연대와 유대 속에서 욕망이라든가 이런 그 세속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탈피한 초월한 절대적인 만족, 절대적인 평화, 이런 거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여기서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속세를 달관한 그런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 나올 수 있죠. 현대시나 뭐 고전에서 인생을 초월한, 속세를 초월한 그런 시적 화자의 태도를 골라라라고 하면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니까요. 정리를 반드시 잘 하셔서 연결을 지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시, 평화로운 만족, 유대와 자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순수함, 겸손함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교사형 정리본과 문제를 판매하는데요. 총 675문제입니다. 객관식이 총 몇 문제냐면 450문제, OX형 450문제, 또 객관식 오지선다 175문제, 연합문제 50문제에서 총 675문제를 제공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서 구매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하신 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백석의 선우사. 자, 서로서로 친구. 자, 유대감, 연대감, 순수한 친구들. 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뜻깊은 공부를 했습니다. 백석지는 뭐 계속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신이죠.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